2026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기관들의 전망, 그 속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같은 시점, 같은 나라를 보면서도 성장률을 1.6%에서 2.2%까지 제시하며 무려 0.6%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대 후반 수준인 현실을 고려하면 이 차이는 경제가 잠재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을 의미합니다. 평소 같으면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0.2%에서 0.3%포인트 내외로 모이기 마련인데 왜 이번엔 이렇게 크게 엇갈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헤치다 보면 2026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동시에 숨겨진 기회가 보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는 크게 세 개의 렌즈로 나뉩니다. 먼저 낙관론자들의 시각입니다. OECD는 2020년 한국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도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4년 약 6,270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연평균 8.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AI 반도체 시장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이 왜 이 흐름에서 유리한가? 한국은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등 메모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HBM 점유율이 높아 반도체 사이클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2026년 AI 반도체 시장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단순히 엔비디아 독주 시대가 끝나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의미죠. 한편 균형론자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2026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IMF도 비슷한 수준을 제시했죠. 이들은 왜 중간 지점을 택했을까요? 2026년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내수입니다. 민간 소비는 시장금리 하락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금년 1.3%보다 높은 1.6% 증가할 전망이죠. 하지만 균형론자들은 냉정합니다.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인 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반면 보수론자들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은행은 1.6% 성장률을 전망합니다. 왜 이들은 더 보수적일까요? 통상 여건 악화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세계 무역 환경 변화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엔 전망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졌을까요? 해외 보도는 그 이유를 하나로 압축합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나라는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스위스, 태국, 그리고 한국이 6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협상 결과 15%로 조정되었습니다. 처음엔 25%였다가 협상을 통해 낮춘 수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수출액이 2024년 대비 평균 4.9% 감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기, 전자는 8.3%, 자동차, 부품은 7.9%, 석유화학, 석유 제품은 7.2% 감소가 예상됩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1% 감소하고 한국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10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왜 한국이 특히 취약한가? KDI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합니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된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이 타격을 받으면 한국도 간접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수출 대기업 10개사 중 8개사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과 미국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관세 분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업들이 꼽은 최대 경영 애로 요인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관세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악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해외 기관들이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내수의 회복입니다. KDI는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올해 전망치인 1.3%에서 1.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내수 회복의 구체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첫째,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내수 회복세에 따라 고용 여건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는 금년 17만 명보다 축소된 15만 명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둘째, 금리 인하 효과입니다. 금리 하락세, 소비 심리 개선 및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서 향후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건설 투자의 반등입니다. 건설 투자는 금년 마이너스 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한다는 의미죠. 현대경제연구원은 2026년을 그동안 장기 불황 국면에 갇혀있던 한국 경제가 다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로 복귀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잊지 않습니다. 여전히 민간의 펀더멘틀이 크게 훼손되어 충분한 리질리언스가 발휘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외 불확실성 또한 해소되지 않아 수출의 경기 선도 역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박창현 한국은행 조사총괄 팀장은 올해만큼 전망의 난이도가 높고 복잡했던 적이 드물었다며 상반기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속도에 대한 판단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지적은 관세 없는 시절에서 15% 관세가 상수로 자리 잡은 세상으로 바뀌었다. 이 구조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이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기회가 보입니다. 2026년은 AI 반도체 시장이 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추론 중심으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해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소버린 AI, 국가주도형 인공지능, GPU 알즈, 서비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비전통적 CSP 투자자들이 시장을 새롭게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및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구조의 복잡성 증가와 요구 성능의 수준 향상입니다. 바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영역이죠. 2025년 전 세계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4% 증가한 1,2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에는 1,48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과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확실한 리스크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타격, 글로벌 무역 환경의 급격한 악화, 관세가 구조적 상수가 된 새로운 무역 질서입니다. 반면 확실한 기회는 내수 회복세와 민간 소비 증가, AI 반도체 시장의 대전환과 한국의 HBM 경쟁력,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의 복귀 가능성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 한국이 2.1% 성장으로 반등하되 강도는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2026년 한국 경제의 진짜 성적표는 외부 충격을 얼마나 잘 흡수하면서 내부 역량을 키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세라는 폭풍 속에서도 내수라는 닻을 단단히 내리고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돛을 펼칠 수 있다면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기관들이 주목하는 이 균형점을 잘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데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외부의 불확실성을 핑계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내부의 역량을 믿고 한 발 더 나아갈 것인가? 해외 전문가들이 보내는 엇갈린 신호는 어쩌면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격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6년이 어떤 해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